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8월 6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 시황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안해하시면서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거의 매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클래스 강의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날 정상적으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유튜브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을 기본적인 업로드로 하고 또 수시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하게 끝났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한 5% 가까이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차트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우려할 바는 아니에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한 것의 절반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화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천을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천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지수가 오히려 1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어찌됐든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는 가능성이 5대 5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까지 강한 상승의 절반도 돌리지 않았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까 보던 차트가 좀 다르죠. 오히려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고 지난번 금요일 날에 되돌림을 반 이상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지수 차트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차트가 불안감을 내세우면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 그 공포감을 좀 실어주고 있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 공포감을 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한가는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풀이장에서 만들어졌던 11주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자주 만들어지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는 좀 음모론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음모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1주를 매도를 냈는데 사자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한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를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뭐 삼성전기를 음모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다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게 풀이장은 8시 이전에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풀이장은 8시 이전에 주문이 안 들어가고 8시가 되는 순간부터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 시작과 동시에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11줄을 눌렀는데 매수 버튼이 도착이 좀 늦은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이걸 하이닉스를 그러면 아무도 하한가까지 매수 주문이 한 주도 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음모론으로 본다라든지 아니면 주가를 밀어버리기 위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뭐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고 아무리 뭐 여러분과 제가 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낼 수 있고 심지어 뭐 브라질에서도 낼 수 있고 한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포분들 그런 분들이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찌됐던 가격을 한번 찍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뭐 그 얘기 전에 왜 이런 변동성이 생길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왜 이렇게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죠.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외부인과 기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오늘은 3조 8천억 외국인들이 팔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왜 들락날락 할까요? 1,400원대 안착하고 있는 환율에 비해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일단 환율 조건만 놓고 보면 뭐 미일 간의 환율 공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죠. 아무래도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요소가 강하고 어찌됐든 미일 간의 환율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강세를 보이겠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강세 이꼬로 무조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그동안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환율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SK하이닉스 ADR 그 돈의 입금 그 다음에 상대적인 엔화의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불러들이기엔 조금 미흡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조만간 외국인들이 강하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언제든지 여건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저는 뭐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면 들어올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중동 이슈가 저는 끝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뭐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판을 확 벌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11월 초입니다. 그러면 8, 9, 13개월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른 또 그래도 중간 선거에 저도 현직 대통령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어떠한 또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반기 때 막대하게 돈을 벌어놓은 상태, 외국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서 판을 벌리려고 들까요? 저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좀 신중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주주하는 정책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카드를 자주 쓸 수 있는 카드인가요? 아닙니다. 이 카드는 한 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러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할 거다. 뭐 자사주 매입은 얼마를 할 거고 배당은 얼마를 할 것이다. 뭐 자사 소각은 얼마를 할 거고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서로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서로 이제 물밑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뭘 할 것인지를 이제 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어찌 됐던 주주하는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도 살펴봤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살펴봤다시피 지금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ADR에 대해서 6개 이제 그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한 거죠. 그 부분이 아직 변한 건 아닙니다. 수급이 꼬여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수급 꼬인 게 풀어진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반등세를 나타냈겠죠. 만약에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반등세가 나타나는 거랑 가만히 있어도 반등세가 나타날 거라면 좀 기다렸다가 저는 반등세를 그냥 이용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쓸 것이냐? 연말까지는 이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35만 원, 30만 원 넘어가면 고비가 있습니다. 30만 원이 넘어가면 고비가 있는데요. 이 고비는 뭐죠? 이 30만 원이 넘어가면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비를 맞을 때 이것을 넘길 때 저는 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 주주하는 카드를 써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주주환원 정책이 빠르게 나오는 게 좋으냐, 늦게 나오느냐 좋으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장 쓸 카드라면 지금 여기서 그 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IR 담당자라면 여기서 쓰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매물대가 나올 겁니다. 매물이 나올 텐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면서 40만 원까지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로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횡보할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뭐 동시에 다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좀 좋습니다. 금, 월, 화 3일 동안 사이드카가 저기 뭐죠? 사이드카가 걸렸고 몇 사이드카? 그다음에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저는 뭐 몇몇 방송에서 다음 주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 반등이 그러니까 며칠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코스피의 변동성이 이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다음 주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죠. 같이 올라오는 것을 잘 이용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희망을 본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인바디라든지 APR,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콜마라는 거죠. 이런 뭐 제약바이오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결국 뭐죠?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실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꼬여 있고 뭐 수급이 꼬인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헤지펀드 청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여진이 전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실적을 본다라는 거죠. 물론 AMD라든지 샌디스크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도 저는 그 여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바지의 어려운 국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나가고 있다. 오늘 SNS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절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못 버티는 거죠. 심지어는 못 버티는데 여기서는 심리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이것을 얼만큼 잘 들고 갈 수 있느냐, 실적을 믿고 견뎌내느냐라는 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틀린 결론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드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만 현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믿고 견뎌내야 될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언젠가 바뀌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삼전닉스의 실적을 믿고 견뎌내는 것 더군다나 수급의 꼬임은 곧 풀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 그 다음에 더욱더 늘어나는 실적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고비를 넘기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시장을 보면 더 짜증이 나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